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기행렬 모형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싱글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싱글 서버 모델, 이 가장 간단한 단일 서버 모델에 대한 대기행렬 모형을 우리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기행렬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라고 합니다. Q. 이게 Q. 웨이팅 라인이고 Q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기다리는 대기 행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고객들, 뭐 항구의 선박 이렇게 접안할 때 항구를 들어오는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안할 때 이제 대기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웨이팅되고 있는 제공품 같은 것들, 톨게이트에 밀려 있는 자동차의 숫자 이런 것들 다 대기 행렬입니다. 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웨이팅하는 것도 요것도 큐가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 대기행렬의 기본적인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목표는 서비스 설비 비용, 즉 대기행렬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변형하는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하고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회 비용하고의 밸런스를 이게 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기행렬 모델은 이게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됐죠. 이게 덴마크의 이 전화 엔진이 전화 설비 이거를 매립하고 설비하는 이 엔지니어였던 어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대기행렬 이론이 구체화됐고 이 어랑의 이러한 대기행렬의 특성을 이제 만든 게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어랑 분포 작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행렬 시스템의 운영 상태하고 시스템의 개선비지 설계하는데 주로 기본적인 기초 이론을 만든 게 이 어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기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들어옵니다. 웨이팅 했다가 시설을 이용하고 나가는 형태. 이게 그래서 대기행렬 시스템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바로 뭐냐면 도착 과정이 있어요. 도착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과정. 이게 서비스 과정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과정이 이게 미용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미용실에 이렇게 있으면 미용실에 문이 이제 출입문이 있어요. 그러면 쫙 들어오면 원장님이 의자 하나에 앉아서 미용사가 이제 헤어를 이제 머리를 이제 커트하고 이제 이렇게 뭐 펌을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다.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웨이팅 라인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 자, 이렇게 의자 있고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웨이팅 라인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도착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입장하냐? 들어갈 때 순서대로 first in 즉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in 첫 번째 도착한 사람이 first server 이게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서비 도착해서 그래서 서비스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요 소파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대기네 대기. 소파에 몇 명이 앉아 있어? 그럼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과정은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돼 앉아가지고 이제 이 헤어 머리 원하는 대로 이제 잘라주는 그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기행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행렬 보겠습니다. 대기행렬이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단계 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대기했다가 서비스 시설인데 서비스 시설이 한 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뭐냐면요. 표 받고 입장하는 거 있죠. 무슨 극장이라든지 어떤 뭐 상영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 받고 입장하는 거야. 이게 근데 입장하는 게이트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줄 서가지고 표 받고 들어가고 하는 요런 가장 간단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싱글 서버 모델이라고 그래요. 싱글 서버 즉 단일 경로 한 줄에 단일 단계 하나의 서버의 한 단계. 그래서 이걸 싱글 서버 모델. 그래서 크게 묶어서 싱글 서버와 멀티 서버 모델로 구분되는데 가장 간단한 요 단계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 복잡해지면서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손으로 계산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문제인 싱글 서버 모델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싱글 서버 모델만 주로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싱글 서버 모델을 통해서 대기행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다수 경로 단일 단계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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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단계가 한 단계가 되네요. 그죠? 한 단계. 이게. 그래서 다수 경로야. 하나, 둘, 세 가지 경로인데, 단계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서버가 한 단계에서 딱 끝나는 거죠. 표 받고 들어가는데, 표 받고 입장하는데, 게이트가 세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단일 경로 다수 단계 보십시오. 다수. 이게. 그래서 한 줄입니다. 한 줄. 한 줄로 쭉 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거쳐서 서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단계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여러분 이런 거 금방 보면 보는 데가 있을 텐데 식당 같은 데 가면 한 줄로 서서 딱 들어와서 식권을 내고 어떻게 돼요? 쫙 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밥을 받습니다. 딱 이때는 기본 반찬을 딱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단일 경로 한 단계인데 경로가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수 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가장 복잡한 한 줄이 들어왔는데 단계가 뭐 일단 복잡하고 여러 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경로가 어때요? 경로가 일단 또 여러 개가 되고 다수 경로 다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러한 이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싱글 서버 멀티 서버로 진행하는 과정에 수식이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로 손보다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본다? 우린 요거의 싱글 서버 모델을 집중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싱글 서버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게 우리 여러분들 대기행렬은 뭘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특정 분포 이론을 가정합니다. 특정 분포, 통계적인 분포 이론을 활용하는데 어, 그래서 확정적 도착과 확률적 도착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착 분포, 도착하는 이 시간 간격에 따라서 확정적 도착을 활용할 거냐, 확률적 도착을 이제 가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적 도착은 정해진 시간에 딱딱 몇 명씩 정해져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확정적 도착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확률적 도착은 특정한 분포에 따라서 도착하는 그러한 형태의 분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 이게 이 포화송 분포는요. 이항 분포 있죠, 여러분들 막 통계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항 분포의 특수한 형태의 바로 포화송 분포예요. 이게 그래서 이항 분포에 대한 특수한 이러한 이항 분포의 계산 과정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기본적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포화성 분포 이거는 순서성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입장하거나 들어갈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동시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단위 시간을 끝없이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잘게 쪼개면 엄청 작은 이 단위 시간으로 엄청 잘게 쪼개면 순서가 결정되죠. 그죠? 순서가 친구들 네명이 동시에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경계선을 가게 분을 딱 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초정밀 시간으로 이렇게 봤더니 맨 끝에 있던 갑돌이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 그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에 한 명씩 도착한다. 이게 그래서 한때에 여러 명이 도착한다라는 것은 끝없이 작은 단위 시간으로 100분의 몇 초로 계속 잘게 쪼개면 특정한 시간의 도착은 한때에 여러 명 도착이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단위 시간대 한 명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안정성 조건이요. 시간이 경과에 따라 도착 확률 같은 것들도 변하지 않는다. 확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런 식당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전체 24시간 운영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점심 12시부터 여기 11시부터 2시까지 요 3시간 또 딱 2시간 동안 11시, 12시, 12시부터 1시, 2시 3시간이네요. 요 3시간 동안 하루 종일 매출액의 50%가 3시간에 나와. 이게. 그 다음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전체 하루 매출액에 여기서 40%가 매출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점심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저녁시간 2시간. 이 시간에 전체 매출액의 90%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10%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의 가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분포는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루 매출액의 50%가 점심때 나오고요. 하루 매출액의 40%가 5시부터 7시 사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전체 시간에 24시간이라고 운영하는 이 시간대 이제 10%가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게는요, 여러분, 이 대기행렬을 갖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굉장히 대기행렬은 어떤 걸 갖고 하냐? 특정한 단위 시간당 평균값을 갖고 계산합니다. 우리는 대기행렬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는 다 뭐다?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 특정한 시간에 전체 매출액의 50%, 전체 매출액의 40% 이렇게 쏠려 있는 식당이나 특정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행렬을 만약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정성 조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고객 도착 같은 것들은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간당 5명의 고객이 도착하더라. 시간당 5명 고객 도착. 그러면 시간당 5명이 도착이 됐다는 얘기는요.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5명이 도착했다는 얘기는요. 1시부터 2시 사이에도 5명 고객 도착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즉 시간의 간격만 같다면 확률과 도착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아까 순수성 조건에서 한때에 여러 명 도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간당 5명 도착이니까 여러분 이거 단위 시간으로 줄이면 어때요? 한 시간당 5명이지만 이거를 우리 분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분으로 나누면 60명에 60분의 다섯 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분당 몇 명, 한 명, 분당 한 명이 몇 분당 한 명씩 들어오는지가 나타나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조금처럼 예를 들면 24시간 해장국집이 있는데 11시부터 2시 사이 3시간 동안 하루 매출액이 50%, 5시부터 7시 사이에 하루 매출액이 40%, 나머지 10%는 나머지 시간대에 다 골고루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식당은 대기행렬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확률적인 측정을 할 때는 안정성 조건,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도착 확률을 어떻게 되냐?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게 도착한다. 평균값으로 이걸 가정하고 독립성 조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5명이 오기로 했어요. 그죠? 평균 우리 가게 식당은 시간당 5명 고객이에요. 도착이에요. 그래서 12시에서부터 5시에 5명 정도가 도착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어느 특정한 날에 5명이 평균인데 15명이 올 수도 있어요. 단체 손님이. 이게 가능하죠. 가능성은 낮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평균이니까 어때요? 평균 5명. 평균 5명.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15명에 대한 확률값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구하면 되겠네. 시장의 이 고객 도착이 어떻게 돼요? 정규성을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거 갖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앞 시간에서 5명 도착인데 15명이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손님이 너무 붐볐어요. 그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에 단체 손님이 왔기 때문에 1시에서 2시에는 손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시간당 5명 도착이 평균값이에요. 우리 가게는. 근데 어느 특정한 시간대 12시부터 1시 사이에 5명이 아니라 15명이 단체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붐볐어요. 이게. 그러면 1시부터 2시 사이,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 1시부터 2시 사이에 앞타임 1시간에 단체 손님이 왔음으로 인해서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손님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즉, 바꿔 얘기하면 시간 간격은 앞의 시간은 앞의 이벤트 사건은 후행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독립성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 조건에 대한 특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에가 단체 손님이 15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뒤에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어떻다? 평균적으로 또 5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앞에 사건이 뒤 시간대에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포화성 분포의 확률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 여러분,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포화성 분포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상수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노구, 요 이 값은 자연노구 2.7183. 이거 일종의 뭐예요?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뮤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같은 말로 람다를 쓰기도 합니다. 람다. 이게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발생 건수가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사건, 특정한 어떠한 X 사건이 발생할 확률값은요, 2에 2.7183의 자연노구에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뮤의 X제곱. 그래서 사건 발생 횟수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평균 6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다. 한 시간에 60명의 고객이 은행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시간 동안. 근데 이거를 단위 시간으로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1분당 어떻게 된다? 한 명씩 이제 도착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어느 1분 동안 2명의 손님이 도착할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 앞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1분이니까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작은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약 작은 시간으로. 이게. 그래서 어느 특정한 단위 시간에 2명이 도착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평균 도착이 얼마? 분당 단위 시간은 1분 마이너스 1명 도착이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람다 어떻게 돼요? 평균 발생 건수는 우리는 1분에 한 명씩. 그러니까 1에 몇 명 제곱 2명 오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x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거 확률표 주면 뒤에 확률표 갖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률표 갖고 동일한 방법으로 어느 1분 동안에 2명 이하의 손님이 도착할 확률은 2명 이하 이게 그러니까 2명 이하로 나타날 이러한 확률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계산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2명을 포함하고 있는, 즉, 1명도 안 도착할 확률, 1명 올 확률, 2명 올 확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포화성 분포 확률표를 여기 보면 바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화성 분포. 자, 이게 여기서 아까 나타났던 대로 어떻게 돼요? 람다 값이 1 이렇게 요거 갖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람다 값을 1을 찾아서 특정한 시간대 어떻게 되냐? 한 명 도착할 확률,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을 확률, 한 명 도착할 확률, 2명 도착할 확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요렇게 합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 확률이 바로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확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2명 이하의 손님이 도착할 확률은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만약에 2명 2명 넘는 경우 2명 이상 2명 2명을 초과했는 경우 그러면 3명 4명부터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3명 2명을 넘어서 도착할 확률이니까 3명 4명 5명 6명 끝없이 많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다 하나씩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확률값은 1이니까 1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거 0, 1, 2. 요걸 빼주면 확률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분당 0.4회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2시간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분당 평균 0.4회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걸려온 횟수가 포화성 분포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면 1분의 2회의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기를 다시 보면 되죠. 이 표. 이 표. 이 표. 이건 여러분들 이거 이런 문제 낼까요, 안 낼까요? 이렇게 표로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안 내. 개념을 익히는 문제. 이게 0.4니까 찾아서 어떻게 돼요? 두 명을 확률은 요거 찾으면 요게 답.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1시하고 3시 사이에 종로구에 일어나는 범죄는 시간당 평균 0.2건, 0.2건, 그럼 0.2, 0.2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느 새벽 1시와 2시 사이에 범죄 발생률이 전혀 없을 확률은 0.2건에 요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0.8187 끝났네. 그죠? 포화 성분포가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고객 도착에 대한 이러한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 도착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평균이 어떻게 돼요? 람다가 4라고 하면 이 4를 평균값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 나타날 수도 있죠. 5, 6, 7, 8, 9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고 똑같이 아까 거기다가 계산하면 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단위 시간당 평균 고객 도착률, 단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분이 될 수도 있고,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여기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람다 t 해가지고, 한 시간에 4명.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한 명도 오지 않을 확률은요. 그러면은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이니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해가지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포화 성분포가 우리 대기행렬에서 쓰일 때 이렇게 활용된다. 여기까지 기본 개념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객 도착은 포화성 분포를 나타내고 이제 뮤가 서비스 시간에서 공급자의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한번 봅시다. 이용률을 요게 이용률을 어디는 U로도 표시하기 있고 어디는 요를 이 그리스 문자에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P자처럼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게 바로 뭐냐면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공급자가 서비스 시간당 5명을 제공하는데 고객 도착은 4명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이용률 얘는 어떻게 돼요? 뮤가 5고 그 다음에 람다가 4니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몇 퍼센트? 이용률은 요거 5분의 4니까 80% 이용돼 0.8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객 도착은 4명, 공급자가 시간당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당 제공할 수 있는 이 공급자의 능력은 5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렇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봅시다. 우리가 이제 대기 행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S 그다음에 LQ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WS 그다음에 WQ 이렇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대기 행렬에서 쓰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요게 공식입니다. 이게 LSLQ, WSWQ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 시스템을 얘기하는 S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이거는 뭐다?
LS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S는 대기행렬의 시스템, 대기행렬의 시스템. 대기행렬의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시스템. 대기행렬의 시스템은 대기하는 거, 대기하는 거 더하기 서비스 받는 거. 서비스 받는, 요 받는 거. 대기했다가 서비스를 받는 거. 즉, 우리 미용실을 얘기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 순서에 들어가서 머리 자르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이제, 즉, 머리 자르는 시간하고 앉아있는 시간. 자,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시스템에 체류하는 시간. 우리 요걸 좀 쓰는 게 좀 불편하니까 큰 노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써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기행렬은 다음과 같은 이 공식만 외우면 여러분들 대기행렬 문제는 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우리 특성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기행렬에서 하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행렬 시스템에 시스템에 사람이 몇 명 있어? 몇 명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어허허허. 대기행렬 시스템에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두 번째, 그다음에 대기행렬 시스템입니다. 대기행렬 시스템에 체류하는 시간. 요거 이제 평균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시간이 얼마큼입니까? 이렇게 쫙. 시간이 몇 명이, 사람이 몇 명 이 시스템 안에 있어요. 이게, 요것도 평균입니다. 그러면 대격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용실로 얘기하면, 소파가 이렇게 있죠. 소파가. 여기가 대기행렬이라고 붙이면, 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소파에서 앉아 있는 시간. 요거 더하기 머리 자르는 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합쳐지면 뭐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기행렬 시스템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수 더하기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 수. 요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대기행렬 시스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격렬 시스템에 체류하는 전체 평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파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더하기 머리 자르는 서비스 시간. 요 두 가지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럼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사람과 시간에 대한 물음을 보세요. 대기행렬 시스템에 몇 명 있어? 사람이 들어있는 거 물어봤네. 그 다음에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몇 분 동안 내가 거기서 체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사람, 하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시간. 요런 거 갖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LS 여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LS, LQ 이렇게 되면 시스템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 람다에 뮤 마이너스 람다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우리는 고객 도착 람다는 4명이고요. 우리는 시간당 5명한테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럼 LS를 한번 해볼까요? LS. 요 LS는 어떤 거냐? 여기는 사람 수. 사람 수예요. LS는 사람. LQ도 마찬가지. L로 시작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4에 어떻게 돼요? 뮤 마이너스 람다니까 5 마이너스 4니까 1. 자, 어떻게 돼? 시스템에 몇 명 있어? 4명 있어요. 시스템에 4명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4명 있어요. 그럼 LQ. 그러면 소파의 LQ 대객렬이죠. 대객렬. LQ는 요거는 대객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로 얘기하면 소파에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람다의 제곱을 어떻게 되냐? 뮤 마이너스 람다로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람다가 16 나누기 람다가 뮤가 5 곱하기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4니까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얼마 나요? 5, 3, 15에다가 1이니까 5, 3, 3.2명이네요. 3.2명. 즉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소파에 몇 명 있다? 소파에 미용실이라면 소파에 3.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전체에 있는 거는 전체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4명. 그럼 0.8명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소파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3.2명. 그러면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서비스를 지금 원장님한테 머리 자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0.8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소파하고 대기하고 서비스 받는 거 합치면 몇 나온다? 4명. 이렇게 4명. 그래서 LSLQ는 어떻게 된다? LSLQ는 얘는 사람 수다. 사람 수.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을 구하는 거 봅시다. 시간을 구하는 게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되냐? WS, WQ 이렇게 돼요. WS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체류했어? 평균적으로 얘는 WS는 어떻게 되냐? 1 나누기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1 나누기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4니까 얘는 1. 즉 단위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1시간. 얘는 60분. 즉 어떻게 된다? 60분 동안 내가 시스템에서 체류하고 있었어. 60분 동안. 그러면 WQ를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WQ. WQ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요. 람다에서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람다가 4가 되고 5에다가 5 마이너스 4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8시간. 자, 여기다 곱하기 60분으로 이제 딱 이렇게 내가 계산하면 48분. 48분 동안 내가 소파에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받는 시간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60분에서 전체 시스템에 있는 시간이 60분이니까 여기서 48분을 빼면 12분 동안 어떤 거예요? 머리 자르는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됐죠? 이게 서비스 여러분들 대기 행렬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싱글 서버는 이게 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 다시 이쪽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LSLQ 다 했고 서비스 시설의 이용률은 지금 어때요? 80% 이용하고 있어요. 4 나누기 5니까 지금 얘는 4명, 얘는 5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 P라고 하는 요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세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비어 있는 거예요. 즉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즉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 가동률이 몇 퍼센트? 80%. 가동률이 0.8. 전체 100%에서 0.8 빼니까 어떻게 돼요? 공정이 비어 있을 확률은 0.2. 즉 20%네요.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요 20%에 내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어느 특정한 시간대 내가 거기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고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죠? 놀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고객 도착이 시간당 4명이고 서비스 시간, 즉 공급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당 하는 게 5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80%니까 항상 줄 서지 않고 우리가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다? 평균이다, 평균. 실제로 고객이 시간당 4명씩 앞에서 이렇게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닙니다. 변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람다 t가 변화되는 것처럼 때로는 고객 도착이 4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2명 올 수도 있고 1명 올 수도 있고 여기는 5명이 도착할 수도 있고 6명 도착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균값.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의 이용률은 평균적 수준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됐든 고객 도착과 서비스 시간에 대한 것들은 평균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LSLQ는 뭐다? LSLQ는 사람 수. 그 다음에 WSWQ는 뭐다? 얘는 시간. 이렇게 요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행렬 내에 N명의 고객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 이용률, 요 P값이 이용률이에요. 람다하고 뮤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네요. 람다하고 미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이용률에 5명이 있을 확률은 6명이 있을 확률은 그러면 이용률에 요 n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 요걸 갖고 충분히 이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거 갖고 아이고 5분당 평균 2명의 고객이 포화성 분포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 5분 사이에 고객이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5명 도착하는데 몇 명 도착이라고요? 5명 도착하는데 여기에 5분당, 즉 5분당 평균 2명이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특정한 단위 시간으로 한 명으로 쪼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분에 전체 5분당 2명이 도착하는데 전체 람다가 5이므로 고객 도착은 5분 동안 람다 t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람다 t니까 5에서 전체 람다 t가 2인 포화송 분포를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즉 통계표를 보면 람다 t가 시간당 2명 도착하는 그 포화송 분포의 테이블을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2명 도착하는데 람다가 0제곱에 2에 마이너스 여기에 2 그다음에 여기다 0 팩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 분포 우리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우리 포화성 분포의 테이블을 보는 것은 그 개념을 알려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이게 저게 시간 간격만 똑같다라면 고객 도착도 똑같다. 그제?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우리 요 문제 한번 볼게요. XX 가게는 시간당 5명의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주 동안 평균 고객 도착은 시간당 4명이었다. 이게 특정 시점에서 가게에 4명 이상의 고객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람다는 시간당 4명, 뮤는 5명, 서비스 이용률은 80%. 아까하고 똑같은 예제네요. 그러면 LS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 있는 고객 수는 대기하고, 대기한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이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에 체류하고 있는 고객이 4명. 그 다음에 LQ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거에서 똑같이 아까 식을 그대로 요걸 LQ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LQ L 마이너스 람다의 뮤를 나눈 값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요거 LS에서 뺀 값을 LS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LQ는 4, 4, 16분에 어떻게 돼요? 5에다가 여기
5-4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4, 4, 16이니까 16. 5, 3, 15에 2니까 3.2명. 자, 쇼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3.2명. 이게. 그 다음에 WS 봅시다. 시스템에 1시간 체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거 WQ 했더니 0.8시간 48분. 즉 서비스 받는 사람 어떻게 돼요?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 당연히 12분이 되겠네요. 60분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L0 봅시다. L0이 된다. P에 대한 즉 이용률이 0 그러니까 5분의 4 0.8의 0제곱 1-5분의 4 거꾸로 빼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0.2 이게 그 다음에 1 2 3 그래서 전체 1에서 어떻게 돼요? 0.2 네명까지를 4명 이상이 있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명 포함 안 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해서 n명이 있을 확률은 이거 하나씩 다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확률의 1값에서 어떻게 돼요? 요거 2합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 1, 2, 3, 4의 확률을 우리가 여기서 구해서 요걸 다 더한 다음에 빼니까 어떻게 돼요? 약 33% 정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예제예요. 여러분들이 푸는 예제가 이런 예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우리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들 한번 해봅시다. 경제성 분석. 우리 이게 대기행렬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사기 한 건당 손실 비용. 한 건당 손실 비용은 시간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당 고객 도착은 5명씩 도착하고요. 시간당 고객 도착은 5건씩 도착하고 이게 수동 복사기는 5건이 도착하는데 10분당 한 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어떻게 돼요? 60분에 여기는 5건. 기계가 처리하는 건 어떻게 돼요? 60분에 6건 처리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람다는 5, 그 다음에 뮤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웨이팅이 생겨서 내가 어떤 문제가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고속복사기로 내가 교체를 하려고 한다. 고속복사기로 이게 그래서 고속복사기로 교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당 2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10분당 2건. 10분당. 그럼 60분당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당 시간이라고 한다면 1시간당 12건을 처리할 수 있는 10분당. 여기는 시간당 12건을 처리할 수 있고 고객 도착은 똑같겠죠. 고속복사기 해도 그러니까 5건. 람다는 5건. 그다음에 뮤는 12건이 되는 거죠. 고속복사기를 했을 경우. 이게 그래서 복사기 한 건당 대기 손실 비용은 시간당 웨이팅이 발생하면 시간당 2,000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속 복사기의 사용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 이제 발생합니다. 과연 고속 복사기를 교체할 만한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람다는 5건, 뮤는 6건. 여기는 람다는 5건, 뮤는 12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도착 건수 5건, 6건, 5건, 12건.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5분의 6이니까 83%.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42% 이용률.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나누기 12. 여기는 5 나누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용률은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LQ 봅시다. LQ. LQ가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 거죠? LQ는 람다를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5 나누기 어떻게 돼요? 5 나누기 LQ 같은 경우에 LQ는 여기 LS네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했던 게 LS니까 람다의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구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5에 6 마이너스 5니까 여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여기는 사람은 복사기에 줄 서 있는 사람은 5건 시스템에 머무는 사람은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5건
이렇게. 그 다음에 LQ.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몇 건이에요? 봤더니 LQ는 이렇게 되겠네요. LQ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LQ는 람다의 제곱을 어떻게 되냐? 뮤의 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5, 25, 즉 25를 나눠서 6 곱하기 6 마이너스 5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6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 6, 4, 24. 그 다음에 10이니까 6일은 6 해가지고 4, 6, 6이 3, 그러니까 1.6666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예, 건수가 전체. 그래서 전체 요거를 25 나누기 6 정도가 되니까 25 나누기 6 정도가 되니까 요걸 갖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4.166667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16666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반올림해서 그냥 간단하게 4.2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여기다 똑같이 그러면 25 나누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뮤 마이너스 람다니까 12에서 5 빼니까 어떻게 돼요?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5, 25 나누기 어떻게 돼요? 25 나누기 12 곱하기 뮤 마이너스 람다니까 12 곱하기 5니까 7이죠. 그죠? 7.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0.2976 이렇게 나오네. 0.2976.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하면 0.2976 이렇게 쫙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그냥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뮤의 람다에 뮤 마이너스 람다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2 나누기 여기가 12 빼기 여기가 5 이렇게 되니까 7 즉 5 나누기 7이네요. 그죠? 5 나누기 7 이게 그래서 여기는 0.714, 뭐 714 이렇게 나오네요. 714. 그래서 0.714. 그래서 0.71, 뭐 이렇게 71, 이 정도 권으로 이제 대충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0.714, 0. 여기는 0.714, 뭐 이렇게 뒤에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WQ, WS, WQ 한번 문제, WQ. 이게 WQ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WQ도 람다에 그러니까 여기 WQ도 여기 앞에 나와 있던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갖고. 그래서 그 식 갖고 WQ를 이용하니까 WQ는 어떻게 되냐? 람다를 뭐로 나누냐? WQ가 뮤 마이너스 람다를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5에다가 6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똑같이 0.83. 0.83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곱하기 60을 하면 분으로 고쳐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50분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쭉 하면 25 만 25가 아니죠. 람다니까 5분의 어떻게 되냐? 12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어, 계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는 5에다가 전체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7분 이렇게 해서 쫙 했더니 0.59 나오네요. 0.59. 0.59, 0.595, 0.595. 그래서 0.59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다 곱하기 60분을 하면 약 3.6분 정도.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특성들은 여기에 나왔듯이 다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좀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WS 같은 것도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시간이 나옵니다. 1시간. WS가 이제 WS가 1시간이 나오는데 고속복사기는 0.14시간. 즉 60분에서 8.4분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1시간이기 때문에 분으로 고치면 60분이고 여긴 시간으로 고치면 0.14시간. 여기다 곱하기 60분을 하면 8.4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한 건당 절감 시간 봅시다. 한 건당. 한 건당 시간당이니까 이게 한 건당 절감 시간은 전체 시스템에서 전체 처리하고 있는 시간이 60분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8.4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0.14시간 빼면 절감한 시간이 고속복사기로 바꾸면 절감한 시간이 0.86시간이 나오네요. 86시간. 이게 한 건당이에요. 건당. 한 건당.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복사할 때 전체 시스템에서 1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건당 절감 시간은 0.86시간이 나오고 총 절감 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몇 명 도착한다? 고객이 5명 도착한다. 그래서 한 건당 이렇게 0.86시간을 세이브 시켰으니까 5 곱하기 5명 도착하는 거 5 곱하기 0.86 하니까 4.29만큼 4.29 시간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네요. 고속복사기를 바꾸면. 그래서 1시간을 세이브 시킬 때 어떻게 되냐? 얼마나 돈이 절감된다고요? 한 건당 이 시간당 이 앞에 우리 여기 봤더니 시간당 대기로 인한 손실 비용이 시간당 2,000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원 발생하니까 4.29 곱하기 2,000에서 8,571원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시간당 사용 비용이 5,250원이니까 8,571원에서 5,250원을 뺐더니 3,231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어떻게 되냐? 고속복사기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우리가 해야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고속복사기를 구입하는 비용 있잖아요. 구입하는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그러면 우리 하루에 실제로 몇 시간을 근무하냐면 우리는 하루에 아침 뭐 8시부터 9시부터 근무해서 우리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8시간 고속복사기로 바꿨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8시간 시간당 3,230원이 절감되니까 이게 요거에다가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요거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짝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한 24,000원 하루에 24,000원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는 3,231원 곱하기 어떻게 되냐? 8시간 쫙 했더니 25,848원. 자, 우리는 30일 동안 근무에 쉬지 않고 그러면 이거 곱하기 30일 쫙 하면 전체 실제로 고속복사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77만 5,440원. 요게 금액이 계산되네요. 30일 안 쉬고 근무했을 때. 그래서 내가 고속복사기를 내가 예를 들면 렌트 해가지고 전기세하고 이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77만 원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기세, 뭐 세금, 뭐 그다음에 복사용지, 그다음에 뭐 렌트 사용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나가요, 30만 원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비용을 저기서 경제적 효과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좋을 수 있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더라 고속복사기 렌탈하고 사용료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할부를 샀다 그러면 할부금하고 이런 비용들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과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밸런스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겠죠? 이게 우리 지금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대기행렬에서
그러면 우리 대갱렬에서 의사결정의 문제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예제도 한번 봅시다. 단일 경로 단일 단계의 대갱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객 도착은 시간당 24명, 어느 마트에 24명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시간당 30명을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시간당 30명한테.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률은 몇 퍼센트예요? 24 나누기 30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죠.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80%네요.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80%.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비어 있을 가능성, 즉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0.2, 20%가 되겠네요. 즉, 예, 서비스 시설의 이용률은 24 나누기 30 해서 어떻게 돼요? 80% 가동되고 있어 우리는 서비스가. 이게 그러니까 한 명도 여기에 없을 경우, 즉 직원들이 놀고 있을 가능성은 20%하고 똑같은 말. 그래서 LS네요. 여기 LS니까 24에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 아, 시스템에 사람 수가 4명 있네요. 4명. 4명. LQ 똑같이 계산하니까 3.2명. 3.2명. 이게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계산하거나 이럴 것 나가기 직전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0.8명. 이렇게. 아. 그러면 WS 봅시다. WS. WS는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1 나누기 WS는 1 나누기 뮤 마이너스 람다니까 이게 즉 어떻게 돼요? 6 1 나누기 6이 되겠네요. 1 나누기 6 이렇게 하니까 0.1666666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곱하기 여기다가 60을 하면 분으로 따지면 10분 정도 10분 0.167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요게 오타네요, 오타. 이게 16분이 아니라 이게 10분입니다. 10분. 이게 10분. 그 다음에 WQ는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제가 1 나누기 6이니까 6으로 나누면 0.1667 곱하기 60분 시간이니까 60분을 하면 10분입니다. 10분. 여기는 여기는 10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Q 봅시다. WQ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24 나누기 24 나누기 어떻게 되냐면 얘가 30 곱하기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니까 0.133 곱하기 60분으로 하면 쫙 했더니 8분 나옵니다. 8분. 여기가 8분. 여긴 똑같네요. 여기는 그대로 8분. 이렇게. 즉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몇 분? 8분. 이게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전체 체류하는 시간은 10분 동안 마트에 와가지고 줄 섰다가 대기했다가 물건 골라서 사고 결제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은 바로 뭐예요?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이게 요게 되네요. 그래서 전체 이용률은 여기 요거 U라도 표시하기도 하고 P로 표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요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본 단일 경로 모델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판매원을 추가 한 명을 내가 고용을 했다. 판매원을 내가 추가 고용할 경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판매원 직원을 한 명을 자 계산되는 그대로 두고 판매원을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고용했더니 고객 도착은 24명 똑같은데 공급자가 늘어났으니까 한 명을 추가 고용을 해서 30명이 아니라 40명한테 시간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동률은 몇 퍼센트예요? 가동률은 24 나누기 40이 되니까 24 나누기 40으로 하니까 쫙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P는 24 나누기 40으로 하니까 전체 0.6, 즉 60%가 나오는 거죠. 이게 60%. 그래서 프로세스에 직원이 한 명도, 고객이 한 명도 없거나 직원들이 공급자가 놀고 있을 가능성. 줄 서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 이게 40%가 되겠네요. 그죠?
직원들이 놀고 있을 확률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LS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LS. 안 붙어 있으면 시스템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Q하고. LS니까 어떻게 됩니까? LS는 람다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뮤 마이너스 람다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4 이거에 40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가지고 16으로 나누는 거네요. 16으로. 그러니까 24 나누기 16 이렇게 해서 쭉 했더니 전체 LS는 사람 수니까 몇 명? 1.5명 정도.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LQ 봅시다. LQ. LQ는 어떻게 돼요? 요 식으로 하니까 0.9명. 즉 0.6명 정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WS 봅시다. WS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0. 여기다가 1 나누기 16 되겠네요. 1 나누기 16 이렇게 짝 했더니 0.0625 0.0625니까 63 정도 되네요. 곱하기 우리 60분으로 따지면 짝 계산했더니 3.75분 3.75분 이렇게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있는 시간은 3.75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WQ를 계산했으니까 대기행렬이니까 똑같이 여기 요걸로 했더니 0.24에 24 나누기 40 곱하기 저게 16이죠. 16으로 곱해서 나누면 자 0.0375 375니까 38 여기다가 곱하기 60분을 했더니 쭉 했더니 2.25분 즉 2.25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즉 2.25분 정도 줄이고 저기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서비스 받고 있는 시간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비스 받고 나가는 시간이 3.75분. 소파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웨이팅 대기하고 있는 시간만 2.25분. 이렇게. 그래서 1분 감소할 때 75달러의 판매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즉 1분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75달러의 판매 손실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 WQ가 전체 몇 분이었냐면 우리 앞에서 봤더니 앞에서 WQ가 8분이었어요. 8분. 8분이었고 이게 WQ가 전체 8분이었는데 얘가 2.25분을 줄였으니까 5.75분이 줄었네요. 이게 그래서 5.75분이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1분 감소할 때마다 75달러가 어떻게 돼요? 세이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75달러를 곱하면 431.25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됐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판매원 추가 고용을 할 때 주당 150달러의 인건비를 줘요. 그랬더니 431달러에 어떻게 되냐? 손실 회피 비용이 생겼는데 150달러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빼니까 281.25달러가 생기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용주는 야, 한 명 더 고용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보니까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계산을 한번 이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계산대를 하나 추가했어요. 계산대 자동 계산기 요거를 구입해서 장비 설비를 하는데 총 비용이 한 6,000달러 정도가 들고 시설 비용이 그 다음에 200달러의 판매원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람다가 24인데 이런 옆에 계산대 하나를 또 이렇게 계산대 추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 도착은 24명인데 계산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거니까 시간당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12명씩.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돼요? 12가 되고 뮤는 어떻게 되냐? 30명을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뮤가 그대로 30이라고 했을 때 P0, LS, LQ, WS, WQ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안을 갖고 쭉 계산했더니 전체 8분 걸렸어요. 이게 계산대를 했더니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6.67분, 즉 1.33분 걸렸어요. 1.33분. WQ가 0.02니까 0.022니까 곱하기 60분을 하면 자, 1.3233 이렇게 그래서 8분에서 1.33분을 했더니 6.67분 정도가 우리가 세이브 시켰어요. 그러면 6.67분 세이브 시키고 1분 세이브 시킬 때 75달러니까 주당 500달러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겁니다. 주당 500달러. 근데 총 비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6,000달러 그리고 200달러의 판매원 비용이 이게 판매원 비용이 주당 생기니까 저 6,000달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가상각을 시키면은 500이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어떻게 돼요? 500에서 200달러를 빼니까 어, 설비를 계산대를 하나 추가하고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200달러 주당 나갔는데 여기 500달러 주당이 세이브 되니까 300달러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당. 이게. 그러면 이 300달러의 이득이 생기는 거하고 총 비용, 시설 비용 6,000달러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가할 거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거 내가 한 달에 100달러씩 저거 계속 할부로 붙는 거야. 예를 들면 1,000달러씩 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 기간 동안 비용을 차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가다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게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이건 즉흥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판매원 한 명만 더 추가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게 즉흥적으로. 그 다음에 대기행렬은 수리적 접근 방법과 대기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는 수리적 접근이 있어요. 수리적 접근. 또 하나는 비수리적 접근. 요게 바로 뭐예요?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죠. 이게 심리적인 대응 방법. 그래서 기다림의 심리학에서 바로 뭐냐? 공허한 느낌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멍청하니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서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해. 거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몇 분 후에 우리 어떻게 돼? 당신 몇 분 후에 이제 당신 차례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 몇 분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한 몇 분 후면 앞 테이블 하나가 끝날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당신 기다리는 시간이 그거 끝나면 바로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순서 알려주는 거, 기다리는 고객한테 어떻게 돼? 어느 식당 갔더니 어떻게 돼요? 웨이팅 하는데 멍청하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따분하고 이탈하니까 중간에 메뉴를 미리 받거나, 그죠? 뭐 주문할 거예요. 미리 주문해 놓으면 저희가 주문했다가 앉자마자 바로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판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식당을 갔더니 그냥 에피타이저로 어떻게 돼요? 그냥 서가지고 웨이팅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라든지 요깃거리 간단한 것들을 뭐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돼요? 요기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게 디즈니랜드 같은 데는 어때요, 여러분들? 저기 어트랙션 같은 것들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웨이팅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땡볕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에라 꿈동산 이렇게 인형들 이렇게 머리 구피 그다음에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주인공들 있잖아요. 도널드 닥, 백설공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웨이팅할 때 그 앞에서 쇼잉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어때요? 환기시키는 거죠. 관심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제하는 방법은 격려해. 조금 있으면 너 어떻게 돼? 할 수 있어. 막 격려하는 것들. 뭐 차별화라든지 자동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들.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장면 그 한 그릇 먹으려고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기다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탈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다림을 통제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뭐 격려한다든지 차별화시켜가지고 이게 이용자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자동화시킨다든지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조금 아까 디즈니랜드에서 나왔던 이 방법들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연의 기본적 특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전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 싱글 서버 모델 우리 예제 풀었잖아요. 요 예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요 예제. 복사기 경제성 평가. 아, 이거 좋은 예제입니다. 복사기. 자동 복사기로 바꾸는 게 경제적일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